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방송 앤트맨의 주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장입니다.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양 시장이 크게 흔들림은 없어 보이고요. 보합 수준으로 약간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금융 투자 쪽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단타로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는 영향이 좀 있어요. 금융 투자가. 그래서 코스피 쪽에 기관의 매도 물량이 3,600억 정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미국의 확진자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유럽도 지금 코로나 2차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뭐 2차 팬데믹까지 좀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어제와 그저께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으로 해서 화이자하고 모더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는데 어쨌든 지금 백신이 100% 확실한 백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확진자 수가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이끌었던 컨텐트 장세가 일단락이 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조금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코로나19를 통제하기 위해서 일부 경제 봉쇄 등 수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금 코멘트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의 경제 회복 기대감이 여전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시황 자체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저런 주요 뉴스들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씩 체크하시면서 봐주시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장이나 유럽장, 특히 이제 중국장 좀 체크하시면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좀 이렇게 정보를 습득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오전에 좀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군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은 해운주라든지 선박 관련 그리고 뭐 콜드체인 콜드체인이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저장 관련으로 해서 신약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저온 유통 관련한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있고요. 화장품이나 코로나19 혈장 치료 관련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좀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이틀간 좀 급등을 했던 항공주라든지 여행, 뭐 손해보험, 건설, 화폐 금융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약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해운주가 약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에 있어서 페노션이나 KSS 해운이라든지 KCTC 이런 물류 테마가 조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조금 코멘트를 좀 주고 있네요. 그리고 드론 관련주들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드론 택시를 비행하는 것을 봤는데 실제로 드론 택시를 테스트 삼아 비행을 했다라고 하고 쌀 두푸대인가 80kg를 담아서 드론 택시를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사람이 타기에는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테스트를 쌀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했다라고 저도 뉴스를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소식에 네온테크라든지 제이시언, 뭐 퍼스텍 관련 드론 테마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두 가지로 테마에 대한 섹터를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KCTC라는 운수 좀 이게 해운 관련 업종인데요. 오늘 좀 주가가 상한가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3,655원에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11월 9일 날 강한 양봉을 보여주고 나서 이제 이틀 동안 이렇게 조정을 주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한편으로는 좀 아쉽네요. 이런 자리에서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자리에 좀 제 레이더에 포착되지 못했던 점 굉장히 좀 아쉽고요. KCTC라고 해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뭐 종합 물류 테마가 상승을 하면서 KCTC가 상승을 했고 KCTC는 뭐 항만, 하역, 운송을 영위하는 종합 물류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오전장 테마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해운 관련주, 종합 물류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속에 선박 대란 지속 이렇게 좀 코멘트가 나왔죠.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배를 구하지 못해서 해외로 물건을 보내지 못하는 선박의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선박 관련주들이 좀 주가에 영향을 같이 받는 부분인 거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KCTC 어떤 회사인지 기업 개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운수 창고, 뭐 육상, 운수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는데요. PBR은 0.44배, 펀은 11.84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주주 현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대주주의 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략 한번 덧셈을 한번 해보시면 대략 50%좀 넘을 것 같네요. 네, 50% 정도의 대주주 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사는 1973년 7월에 설립이 되어서 1978년에 상장을 했고 고려 종합 국제 운송, 뭐 고려 기공, KN 로지스틱스 등 연결 대상 종속 회사로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터미널, 항만, 하역, 운송, 보관, 중량물 사업, 소화물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한다라고 합니다. 시가총액은 845억으로 소형주에 속해 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액이 좀 증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3,646억 원에서 작년에는 4,460억. 네, 올해 1분기, 2분기 합쳐서 한 2,300억, 2,4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네, 올해 대략 한 4,800억 정도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뉴스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선박 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희소성이 있죠. 지금 서로 항만 하역을 하려고 해서 지금 해외로 좀 보내는 그 선박 자체가 좀 굉장히 좀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보율도 굉장히 좀 준수하고요. 부채 비율도 뭐 그렇게 부담되는 부채는 아니기 때문에 재무 상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영업 이익이 매출액에 비해서 좀 작은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도 좀 꾸준히 돈을 좀 잘 벌고 있고 네, 발행 주식수도 크게 변동성이 없어서 KCTC 오늘 좀 주가가 급등하는데 재무 상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재무 추이 클릭하시면은 연간 매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매출액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KCTC 이렇게 좀 주가가 튀어 올랐는데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여기 12월 12일 오늘 이렇게 좀 양봉이 뽑아진 이 양봉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일봉 차트를 좀 길게 열어 보시면은 현재의 주가의 위치가 지금 결코 낮은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여기 보시면은 현재 주가의 위치가 과거에 이렇게 저항을 맞았던 이렇게 지지와 저항의 저항을 맞았던 저항선에 지금 도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서 내일 아마 뭐 갭을 띄우면서 주가가 뛰어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 갭을 띄워서 뭐 대략 한 3,700원이나 이렇게 쭉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주가의 상승폭을 조금 더 볼 수 있겠지만 내일 아마 시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가에 얼마로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종목이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지 상승하지 못하고 주가가 떨어질지 내일 시가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셨을 때 주가가 조금 많이 튀어 올라왔는데 추세를 한번 이렇게 그어 보시면은 추세선을 돌파하는 변곡점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락 추세의 추세선 상단을 이렇게 좀 맞고 밑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을 여기서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종의 좀 눌림을 주는 그런 조정 자리가 나왔을 때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은가라고 판단이 들고요. 일봉 차트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이제 매매를 생각하는 그런 자리는 여기 이제 윗꼬리를 길게 달았던 이런 자리들, 여기 보시면 이제 시가 뭐 고가 나오는데 대략 한 3,200원 정도, 네, 3,200원 정도 자리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은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내일 아마 갭을 띄우면서 주가가 날아간다라고 하면 과거에 고점 자리였던 여기 이제 4,900원 자리를 한번 터치를 해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내일 갭을 못 띄우고 주가가 이제 빠진다라고 했을 때 3,200원 정도 자리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서 매수해서 이렇게 N자형에 상승하는 이런 패턴의 예상을 하면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CTC 분봉 차트로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갔던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3,320원짜리 분봉상에서 지지선이 이 자리거든요. 3,320원짜리가 한번 보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3,200원짜리 이 자리랑 이렇게 보고선 우리가 이제 매수해야 될 자리는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너무 위에서 매수하지 말고 또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해서 상따하지 마시고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나올 때 3,320원에서부터 3,200원짜리까지 주가가 이제 이렇게 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주가가 반등 나올 때 수익 내시면 좋은 구간이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KCTC에 대한 매수 전략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오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속에 선박 대란 지속에 상승을 했고요. KCTC 재무 상태를 보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려할 부분은 별로 없어 보이고 일봉 차트에서 추세를 돌파하는 변곡점이 나와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이런 추세를 돌파하는 변곡점이 나왔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오늘 시장에서 주가를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 3,320원에서 3,200원까지 제시해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이제 상한가 종목이라든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특히 바닥권에서 양봉을 뽑아줘서 추세를 전환시키는 종목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KCTC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서 저희 엔트맨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 대한해운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KCTC와 동일한 선박 관련 이슈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11월 9일 날 한번 상한가가 들어갔고 이렇게 이제 이틀간 조정을 준 다음에 오늘도 이렇게 27%가량의 주가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던 그런 부분에서 주가의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뉴스를 찾아보게 된다라고 하면 해상운임 최고치 대한해운 4일째 연속 상승세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국제해상운임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대한해운이 그에 대한 수혜를 받아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네요. 뭐 물 만난 해운주 쭉쭉 오른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컸던 해운주가 국제해상운임 상승 소식에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물렸던 물 동량이 몰리면서 국제해상운임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라고 해서 그 이슈로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액면 분할도 한번 했었는데 대한해운이 그동안 오랜 시간 지금 1년, 2년, 4년, 4년 동안 4년간의 하락 추세를 뚫고 나서 이렇게 지금 주가가 크게 한 3일 만에 뭐 4거래일 만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어요. 지금 주가의 상승폭이 대략 한 80% 정도, 70% 넘게 주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바닥 구간에서부터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좀 차트로 봤을 때 어쨌든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런 추세를 따라가거나 충분한 조정 구간을 주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자리까지 올지 안 올지는 미래의 주가에 대한 예측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겠지만 저 같은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매수를 합니다. 이 자리까지 나에게 매수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할 것이고,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면 매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2160원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 지금 뭐 2870원인데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주가의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해서 물론 이제 지금 오늘 25%나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매수 자리를 기다리는 자리는 뭐 대략 한 20% 오늘 올라간 상승폭이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자리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뭐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저에게 매수의 기회를 줄지 안 줄지는 아무도 모르죠.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저는 저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기업 개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해운, 코스피, 운수, 창고, 네, 해상 운수에 등록이 되어 있고 PBR은 0.68, 퍼는 6.32배로 현재의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연기금하고 SM 하이플러스라는 회사에서 대주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한 61%, 요게 이제 자사주까지 합한다라고 하면 65% 정도,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은 대략 한 35% 정도가 유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는 1968년에 에너지 자문 수송선사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철광석, 천연가스, 원유 등의 원재료 선박을 운송하는 해상 화물 운송 및 해운 대리점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배로 물건을 가지고 오는 그런 운수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매출은 벌크선과 LNG선의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시가총액은 5,716억 원이고요. 대한해운이라고 이제 이름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알고 있을 만한 그런 네임밸류가 있는 해운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1억 5천에 1조 5천에서 지금 보시면 1조 5천, 1조 2천, 뭐 1조 이런 식으로 지금 매출액이 점점 감소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좀 늘어났네요. 매출액이 감소한 거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좀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영업이익은 좀 굉장히 준수해서 뭐 한 1200억 정도는 영업이익이 충분히 나아 보일 것 같습니다. 유보율은 대략 한 500%에다가 부채가 약간 많이 있어요. 부채가 좀 많이 있다는 부분이 약간 우려가 좀 됩니다. 근데 ROE가 좀 많이 높죠.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좋기 때문에 ROE가 좀 많이 높다. 이 부분을 좀 볼 수 있겠고, 뭐 주식수는 크게 변동 사항이 없고, 재무 상황으로 봤을 때 뭐 재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여기 이제 2분기에 좀 단기 손익이 좀 손실이 났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데, 아무래도 이제 해운 관련 종목 중에서는 대한해운이 좀 많이 튀어오르는 그런 종목이 있어가지고, 일단 재무 상태는 그렇게 많이 우려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뭐 썩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매출액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일단 일봉상에서 주가의 흐름이나 뭔가 좀 탄력성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지금 몇 거래일 만에 4거래일 만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거래량도 평소에 거래량도 없던 주식이 거래량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해당 종목이 요 밑에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매수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2100, 뭐 한 60원, 대략 한 2200원 정도부터 버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00원 정도에 오면 매수의 관점으로 지켜보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대한해운 매수 전략 정리해 보자면은, 해운주로서 뭐 크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변곡점이 이 자리에서 발생을 했고요. 재무 상태는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는데, 그래도 매출이 좀 줄고 있고 부채가 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눈에 좀 거슬리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를 하기보다 최근에 나온 시세의 파동에 의해서 단기적으로만 투자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봉 차트상에서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양봉이 지금 2차 상승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주가가 뭐 한없이 끝없이 올라가진 않겠죠. 주가가 끝없이 올라가진 않고 조정이 나올 텐데,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높은 자리에 사지 마시고, 주가가 눌림을 줄 때 조정을 줄 때 매수를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매수가 가장 지지선으로 반등이 좀 무조건 나올 것 같은 그런 자리는 2,200원에서 2,150원 자리예요. 네, 이 자리가 좀 반등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자리인데요. 아무래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단기간에 주가가 밑으로 쭉 빠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금 대응 전략을 세워본다라고 하면은 2,520원 여기서 한번 1차 매수하고요. 밑에서 이제 2,200원 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2차 매수해가지고 1차와 2차 매수 이렇게 나눠가지고 매수를 하신다라면 주가가 이제 반등이 이렇게 N자형으로 튀어 오를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 매수는 2,520원, 2차 매수는 2,200원에서 2,150원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대한해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셔서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이마트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마트 오늘도 좀 좋은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마트 일봉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은 위와 같은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이마트의 차트를 봤을 때 현재의 주가의 위치가 과거의 주가의 위치보다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지금 이마트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2018년 3월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좀 저점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70% 정도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특히 이제 이런 우량주를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전체적인 시장에서 주가가 70% 이상 주가가 빠지면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고 반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마트 이제 주봉상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121선을 돌파하는 모습, 네, 일봉상에 봤을 때 주가의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견고한 흐름과 좀 좋은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바닥 구간의 박스권 형태거든요. 13만 원에서 대략 11만 원 자리가 박스권 자리인데, 이 박스권 자리를 강하게 좀 뚫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일단 이제 여기 한번 박스권을 뚫어줬기 때문에 여기 바닥 구간이 굉장히 콘크리트 지지선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이제 쌍바닥을 다지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대략 한 15만 원 정도부터 주가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해당 종목이 여기가 15만 원 정도, 15만 3천 원 정도가 과거에 지지를 받았던 그런 지지선과 저항 라인이었는데, 여기를 좀 강하게 돌파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여기 부분 15만 4천 원 정도, 네, 15만 3천 원에서 4천 원 정도 요 자리, 네, 요 자리에서 이마트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1일 날 이렇게 주가가 한번 튀어 올랐는데, 요 양봉을 한번 기준봉으로 세워가지고 주식을 한번 투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마트 기업 개요 한번 말씀드리고 매매 전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마트는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유통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다들 아시죠? 이마트가 어떤 회사인지. 네, 우리가 뭐 실생활로 이용하고 있는 대형 마트죠. 정용진 외 2인 뭐 국민연기금 해가지고 대주주 지분이 이렇게 한 대략 한 40% 정도 대주주 지분이 있고요. 자사주 3% 해가지고 대략 한 45% 정도의 대주주 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2011년 5월 신세계로부터 인적 분할해서 설립이 되었으며, 연결대상 종속 기업으로는 뭐 신세계 조선호텔, 신세계 푸드, 이마트 에브리데이, 스타필드 고양 등을 보유하고 있고, 반기 기준으로 신세계에 속한 계열사로 뭐 작성일 2주, 신세계 그룹에 속한 계열사는 총 42개라고 합니다.
2020년 상반기에 대형마트에 대한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채널 간의 경쟁 심화, 언택트 소비 확산으로 국내외 시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조금 리뷰를 좀 하고 있네요. 시가총액은 4조 5천으로 굉장히 준수한 우량주에 속하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우량주죠.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 굉장히 좀 견고하게 나온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올해 실적 어느 정도 조금 많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좀 실적이 많이 좀 쪼그라들었었는데 올해 다시 실적을 좀 회복하면서 주가도 다시 조금 영향을 조금 높여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유보율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우량하고요. 부채도 뭐 그렇게 많지 않은 100% 정도 수준으로 해서 재무 상태는 상당히 견고하고 우량한 회사로 보여집니다. 이마트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오랜 시간 가져가면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자리들 여기 10만 원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좀 장기간 투자를 했다라고 했으면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수익을 날 수 있었을 텐데 이 기간에서는 주가가 이제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으로 방향을 좀 틀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채널을 그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실 때 이렇게 채널을 좀 그으시면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채널 상단과 채널 하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매수하는 방법은 이 채널 하단에서 매수하는 거거든요. 요 채널 상단에 내려가면은 올라가면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 채널 상단에 주가가 터치를 받고 있으니까 주가가 이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떨어질 때 조정되는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주가가 좀 떨어지는 조정 구간인 여기 요 자리 대략 한 13만 7천 원 정도 자리 될 텐데 이 13만 7천 원 자리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는 단타로 접근하시기보다 긴 호흡으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추세선 하단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신세계 계열의 유통 관련 대형주고요. 실적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주가가 많이 저점에서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우량주는 추세를 따라서 많이 움직입니다. 물론 장기 투자를 하면 언젠가는 수익이 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매수를 하고 손실이 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흔들리는 부분이 내가 매수를 하고 나면 꼭 손실이 나요. 그래서 이제 물려 있다가 장기 투자나 존버를 해가지고 오랜 시간 있다가 다시 수익이 나면은 수익을 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손실이 많이 나지 않아야 이런 투자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심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트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하기보다 이 추세선 하단까지 좀 내려오는 자리까지 좀 기다려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추세선 하단 자리 같은 경우는 13만 7천 원 자리 부근이니까 이 13만 7천 원 자리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콘크리트 저항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한번 쭉 빠지기보다 여기서 이제 한번 터치를 해주고 조금씩 이제 채널을 만들어 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테니까 이제 13만 7천 원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분들은 매매를 해주시고 단기적인 뭐 빠른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 15만 3천 원 자리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한번 1차로 하고 여기서 2차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2차 매수해서 큰 금액으로 한번 담가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단타로 보기보다 장기적으로 가져가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그래도 한 20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20만 원 됐을 때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70%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채널을 그어보고 이 채널 하단 추세선 하단까지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매도를 하자. 이렇게까지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량주라든지 아니면 이마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투자하신다고 하면 좋은 투자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12일 이렇게 오전장 한번 살펴보면서 특징 종목들 한번 리뷰를 드려봤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이 이제
보합에서 밑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오후장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금 기관 쪽 요놈 새끼들이 투자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금융 투자랑 기관 쪽에서 지금 코스닥, 코스피 다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를 좀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가가 지금 2470하고 코스닥이 837포인트라서 많이 올랐으니까 너무 높은 자리에서 무리한 베팅하지 마시고 코스피랑 코스닥이 좀 많이 조정을 주면서 떨어질 때까지 현금 보유하시는 것도 한 가지 좀 투자하시는 데에서 전략으로 세우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자주 찾아오셔서 영상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앤트맨의 주식 채널이었습니다.